제가 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떨어지면 뭘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2002년 지방선거를 떨어지고는 북구장애인복지 이사장이 되면서 2006년 선거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2018년 선거에는 그걸 떨어지고, 내가 6월에 선거를 떨어지고 4월에 선거를 떨어지고 지방선거 6월에 끝나고 9월이 됐는데 공모가 뜬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이게 뜬 겁니다. 속으로 야 이제 도저히 지방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전국 장애인위원장을 정말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또 속마음은 그래가지고 혹시 비례도 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솔직히 갖고요. 근데 또 이거 제가 또 한계가 촌놈 아닙니까? 촌놈이다 보니까 다 서울놈들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한 5명 나오고 또 저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떨어진대요, 제가. 다 떨어진대. 너는 촌놈. 그러니까 촌놈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다 떨어진대요. 내가 그래서 야, 뭐 그런 것이 어디가 있다냐. 내가 한번 해볼란다 하고 장애인 운동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명부 싹 찾고 다 전화를 한 4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는 강원도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뭐 경기도든 어디든 제가 가볼지요. 또 내가 또 특기가 찾아가본 거 아닙니까? 찾아가고 형님 잘해봅시다. 도와주시오. 그리고 또 내가 잘 놀잖아요. 술도 한잔 하고 또 분위기 쫙 잡아서 형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서울에 있는 그 똑똑하고 잘난 그 팀들이 다 된다고 하는데 제가 1등 나왔잖아요. 또 제가 1등 나보니까 초원에서 1등 났다고 도시 사람들이 또 무시하잖아요. 또 갔더니 촌놈 무시를 하고 또 그러니까 또 가면 내가 생긴 건 도시남같이 생겼잖아요. 말 한 순간 촌놈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시남같이 보여요. 그래서 장애인위원장 돼가지고 또 전국을 휘도고 다닙니다. 어디 다니냐? 내가 2가지 이야기를 하죠. 전국의 시도에 있는 장애인위원회를 전부 다 발대식을 하고 위원회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들을 만나가지고 위원장님 차기 지방선거 할 때요 꼭 장애인 비례대표 하나씩 주십시오. 그럼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야지 장애인 의원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럼 화성생활하요. 공부합시다. 또 기회가 공부를 때가 엄청 시키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 한 70개 단체에 간담회를 한 2년 동안 합니다. 70번 넘게 해요. 그럼 뭘 하냐? 정책을 다 모아요. 그 양반 그 단체가 요구하는 장애인 정책 다 모아가지고 장애인이 정책이 주인공이다 라는 책자를 2020년 12월 15일 날 국회에서 장애인들 한 2,000명 모아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당 역사에 문상필처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상필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다 다니고 나가 2-3명 같이 다니면서 또 전국에 있는 장애인위원장들 장애인위원회 생기면서 다 하게 하고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 뭐 다 오시게 하고 내가 가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발표하고 그러니까 뭐 또 잘해보죠. 잘하고 전국을 다 다니니까 제주도 안 간 데가 없이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의 붐이 확 일어납니다. 이야 문상필 드디어 문상필이가 왔다. 그러니까 장애인위원장이 저렇게 해야 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 장애인 단체 서울에 있는 모든 장애인 단체를 다 찾아다니고 우리 사무실에 국회에 제 방이 있었어요. 장애인위원장 방이. 거기 오셔서 간담회하고 또 내가 안 된다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기본이 간담회하면 뭐 7-8명 적게는 7-8명 많게는 40-50명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서는 뭐 완전히 문상필이가 자기 국회의원이다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당시 이해찬 대표가
저희가 전국 장애인 위원장 포함해서 상설 위원장이 9명, 3명 빼고 다 국회의원 됐어요. 상설 위원장 3명 빼고 다 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항상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문상필 우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장애인 비례는 장애인위원회에서 뽑아라. 장애인들이 후보 뽑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항상 이해찬 대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뭐 전체 자리뿐만 아니라 또 위원장들 당대표가 밥 먹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완전히 믿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발을 2번이나 한 겁니다. 2018년 마지막 나 2018년 10월인가 언제 나 취임한 날 장애인 비하발을 해버리지. 또 2019년 언제 또 언제 1년 만에 또 해버린 거예요. 야, 아까 내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 사실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 볼 것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넘어가 볼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약자의 편에 서서 장애인 편에 서서 그런 말을 해야지. 내가 말하면 누가 하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또 용용하게 당대표 최고위원 회의와 전국위원장 회의할 때 지금도 문상필 치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은 장애인식 교육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안 되면 후보를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비하 발언에 관련된 이야기로 2번에 세게 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낌이 안 좋아요.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공약 발표회 같은 정책 발표회를 국회에서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2019년 12월 15일 날 그걸 하는데 당대표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은데 2019년 12월 29일 날 지금 비례대표 1변 최영 후보를 데리고 와본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당에서는. 난리가 나고 이걸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문상필 의원 가만히 있어라, 아니 위원장 가만히 있어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슈로 데모를 하자 어쩌자, 방을 점거를 하자 어쩌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당대표실 당에서 모이니까 긴장을 확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당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장애인들의 대변자로서 친구로서 당의 후보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당이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인형 뽑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당을 배우고 당령과 당령을 공부하고 거기에 입숙해서 민주당의 강령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서민경제, 중산층의 당, 남북문제 해결,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공부된 사람들이 와야지 당의 정체성에 맞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당은 인형 뽑기를 합니다. 이쁘게 생긴 사람을 뽑아와서 후보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개 항의를 하고 저는 탈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돕고 있는 일부의 세력들과 함께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참패와 득표로 안 되게 되고, 근데 저는 가장 후회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 그래도 당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당비를 내는 것이 4,600만 원 냈는데 지금까지 당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헌신했는데 좀 더 당을 지켜볼 걸 하는 후회가 일단 있고요. 그 지점에 나랑 같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보여버려요.
너무 꼬라지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못했던 것이 나는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김에 뭐 어쩐다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그 당을 만들게 되고 그 당시에는 그 당을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확히 지지하고 옹호했던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길래 저는 그런 눈치를 채고 바로 재작년 2월에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후보 선출과 후보와 당대표 할 때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돼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국 장애인위원장, 본선 때에는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의 장애인 제도교육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조직을 모으고 또 타당에 있는 장애인 위원장들을 모시고 오고 또 주류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장들을 모아서 장애인 제도교육 특보단장을 하고 그분들에게 지역마다 직능마다 특보단장 임명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공이 인정받아서 제가 다시 복당하는 계기가 되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복당을 하게 되고 그 복당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고 하면 감점이 있습니다. 감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은 감점이 없다고 사면을 내립니다. 사면 복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나간다 할지라도 감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증 장애인들은 10% 가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상필 탈당 경력 때문에 문상필 감산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다 사면 받았고요. 1등으로 복당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지도체제에서 내가 가장 근접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감산이 아닌 가산 10%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